부산 부동산 반등 시그널, 해수 오름세 속에 전세가 6주째 상승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기사가 지금 9월 22일자로 난 기사거든요. 보시면 이런 건 정말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는 정말 중요한 기사거든요. 자, 미국의 금리 인하가 현실화하면서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중심으로 활기를 찾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추석 연휴와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줄었다. 서울 수도권들은 한참 잘 나갔죠. 추석 전에. 그러다가 추석이라는 그 공백 그리고 대출 규제가 확 들어오면서 지금 상승세가 많이 꺾였다. 이거는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보시면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9월 셋째 주 기준입니다. 9월 셋째 주 기준을 봤을 때 전주 대비 부산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은 둘째 주 대비해서 0.2%가 하락을 했지만은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상승세를 보였다. 해운대구는 전주에 대비해서 0.02% 올랐고요. 뭐 사실상 거의 강보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수영구는 전주 대비해서 0.14% 올랐다. 지난주 0.15%에 이어서 이번 주에 9월 셋째 주에는 0.14% 올랐다. 그래서 2주 연속 급등세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0.14%가 작은 것 같죠? 작은 게 아닙니다. 1년이 52주잖아요. 그죠? 52주. 그냥 간단하게 50일을 봤을 때 0.14% 오르면은 50주를 하게 되면은 1년에 7%가 오르는 거예요. 우리 일반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뭐 2%, 2.5%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물가 상승률보다 거의 3배가 더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많이 오른 겁니다. 생각보다. 지금 수영구에서 상승세가 가파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인 부산의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며 6주 연속 상승하며 향후 매매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전세가는 어디가 올랐는가? 해운대구와 북구가 전주 대비 0.09%, 약 0.1% 올랐다는 이야기고, 수영구도 0.07% 오르는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름세를 나타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뭐 서울 이야기고요. 부산의 이 같은 매매가가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필두로 오르고 있는 양상들, 그리고 전세가는 전구에 걸쳐서 고르게 전세가가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는 양상들, 이 양상에 대해서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미국에 이어 국내 금리 인하가 가시화하면서 장기간 침체를 겪은 해운대, 수영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커진다. 이자 부담으로 매수를 망설이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면서 부산 부동산 시장도 점차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부산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들입니다. 실제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임드 단지들, 뭐 센텀파크나 해운대자이 1차, 그리고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억 넘은 실거래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억이 넘었어요. 저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지금 오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지금 상급지 신축들 그리고 학군지를 중심으로 반등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린 그런 거죠. 부산의 입주 물량 이거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자, 올해 입주 물량입니다. 올해 입주 물량은 한 16,000세대입니다. 작년에 입주 물량이 33,000세대였거든요. 23년도 부산의 입주 물량이 33,000세대였습니다. 지금 부산의 인구가 330만 조금 안 되죠, 그죠? 327만 정도 될 건데, 근데 1년에 지금 그 1%에 가까운, 인구의 1%에 가까운 그 세대수가 공급이 됐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작년에는 완전히 초토화 됐었죠, 전세가도 초토화였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지금 16,000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내년부터가 이제 실제로 더 문제인데요. 내년에는 10,000가구,
25년도가 10,000가구, 26년도는 11,000가구, 여기에는 이번에 분양 공고한 드파인 공항까지 포함했습니다. 11,000가구 정도. 그리고 27년도에도 12,000가구 정도. 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뭐 분양이 나온다 하더라도 빨라야 27년, 뭐 보통 28년 이후에 입주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물량은 사실상 확정적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확정적인 물량. 올해 입주 물량 내년 입주 물량 10,000가구, 내후년 26년도 입주 물량 11,000가구, 27년도 입주 물량 12,000가구, 약 13,000가구. 요거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입주 물량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은 전세가다. 전세가가 이렇게 입주 물량이 부족한 구간에서는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왜? 신축이 없으니까. 그리고 부산에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집이 이래 많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살고 싶은 집은 항상 부족하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당연히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는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늘 말씀드리지만 부산의 매매 전세 가격 변동 그래프입니다. 지수만 놓고 볼게요. 지금 여기에 파란색 라인이 매매 가격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라인이 전세 가격 변동 그래프입니다. 지금 이게 2009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 현재까지 약 한 몇 년입니까? 한 7, 8년 정도의 데이터를 쭉 모아서 이렇게 그래프에 표시한 것들이거든요. 보시면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행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동시에 동행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세가 오르니까는 매매도 오르고, 전세가 떨어지니까는 매매도 떨어지고. 예. 부산은 이렇거든요. 부산은 이렇습니다. 서울 수도권 달라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반드시 일치하진 않죠. 그죠?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빨간색 전세가가 오르는데 매매가가 떨어지는 구간도 있고,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행하는 구간도 있고, 달라요. 그런데 적어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와 매매가는 동행한다. 이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고, 입주 물량이 부족한 구간에서는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세가가 오른다면은 매매가도 당연히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전세가가 움직였다는 이야기는 매매가도 움직인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된다. 적어도 부산에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센텀파크 1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억 넘었죠. 그죠? 보시면은 대성동의 더샵 센터마크 1차입니다. 센파크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 차가 된, 이제 구축 아파트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는 수영강 조망이 나오는, 그리고 이 학군지가 되게 유명하죠. 센텀 중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되게 유명합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8월 달에 실거래 찍힌 게 10억 2천, 10억 3천 두 건 찍힌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7층, 20층에서 84 타입 34평짜리가 지금 10억 2천, 10억 3천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자, 그러면 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센텀파크가 지금 20년 된 구축이 10년 구축이 10억 2천, 10억 3천을 찍고 있다. 해운대자이도 마찬가지예요. 해운대자이 1단지에서 지금 10억 넘은 실거래가가 나왔고, 사진 롯데 더 클래식에서도 10억 넘은 실거래가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가격대가 비싼 거야, 싼 거야? 여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실입니다. 아실에서 보시면,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비교를 한 거는 서울에 있는 반포자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자이라는 아파트, 이 되게 유명합니다. 강남 고스포츠 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정말 제가 정말 사고 싶은 아파트인데, 이제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갔기 때문에 반포자이라는 아파트하고, 그리고 부산에서 대표단지라 이야기하는 더샵 센텀파크하고 한번 같은 평형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반포자이 35평, 더샵 센텀파크 34평. 요것의 가격 변화가 어땠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비교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위에 있는
빨간색 라인 보이시죠? 그죠? 빨간색 라인. 얘가 반포자입니다. 반포자이고, 밑에 있는 파란색 라인. 얘가 더샵 센터파크입니다. 센터파크 1차. 자, 그러면은, 반포자이에 비해 가지고 센터파크는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이었는가? 요거부터 먼저 좀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2015년도 한 4월달 정도 가볼까요? 2015년 4월달. 보이시죠? 지금 반포자이가 12억 7천입니다. 센텀파크가 4억 3천입니다. 3분의 1 가격이죠. 12억 7천 대 4억 3천. 거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예.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반포자이와 센텀파크의 가격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포자이가 30억이면은 센텀파크는 10억. 반포자이가 27억이면은 센터파크는 9억. 그 정도 3분의 1 정도 가격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쭉 가다가 지금 한참 급등했던 시기 최고점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최고점에서 어땠는지. 반포자이의 이전의 최고점 22년도 5월달 36억 7천이었어요. 그런데 센터파크는 12억 4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의 3분의 1 가격이죠. 36억 대 12억이니까 거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게 또 뚝 떨어졌어요. 그죠?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에, 예, 가격이 또 뚝 떨어졌죠. 마찬가지 센터파크도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단에서의 가격은 얼마인가? 그것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하단에서 가격도 보시면은, 반포자이는 28억 4천입니다. 뚝 떨어졌죠. 그죠? 28억 4천 떨어졌어요. 이때 센터파크의 가격은 얼마인가? 9억 5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3분의 1 정도 가격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반포자이에 비해서 센텀파크는 3분의 1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가격은 어떠한가? 현재 가격 한번 보시죠. 자, 반포자이는 지금 39억 8천을 찍었습니다. 약 40억이죠. 그죠? 그러면 현재 센터파크는 얼마인가? 10억 2,500. 아까 보셨죠? 10억 2천, 10억 3천 찍은 거. 39억 8천에 3분의 1 가격이면은 13억이죠. 그죠? 13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거래가 찍히고 있는 거는 10억 2,500입니다. 그래서 들으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서울의 최상급지 아파트와 비교해서 부산의 최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여기가 지금 거의 40억인데 얘가 10억 초반이라는 이야기는 3분의 1 가격이 아니라 4분의 1 가격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센텀파크 10억 초반 정도의 가격이란 거는 서울에 비교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서울과 비교해서 볼 때 현재는 싼 가격으로 보셔도 된다. 흔히 그런 말 하죠. 싼데 비싸다. 싼데 비싸다. 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예. 서울에 비해서는 싸요. 그런데 비싸요.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가격으로만 비교한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앞에 기사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서울은 지금 상급지 신축부터 먼저 오르고 지금 현재 구축까지도 구축, 빌라, 오피스텔까지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로 상급지, 신축, 학군지부터 먼저 반등해 나갈 것이다. 지금 현재 이 센터마크의 10억이라는 가격대는 서울과 비교해 볼 때 결코 오버슈팅이나 비싼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센터파크, 해운대자이, 사직 롯데 이러한 10억 넘은 상급지들의 가격대가 부산 반등의 시그널로 보시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파크가 만약에 지금 이 10억 초반대가 저가다, 저렴한 가격이다, 저평가다 라고 판단이 든다면은 이게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수요는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센터파크가 10억이 되었다 라고 하면은 그 가격을 중심으로 그 레벨들은 다시 저 가격들이 조정이 되겠죠. 비슷한 시기에 지금 10억을 넘었던 사직 롯데나 해운대자이 얘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12억까지 상승을 해 나가겠죠. 광안쌍용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12억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이하 급지에 있는 단지들도
당연히 따라서 상승을 해 나갈 것이다. 그게 이전에 보여왔던 모습들이고, 이전 상승장에서 보여왔던 모습들이고, 그런 모습들은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고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